저는 울산 유곡동에 남자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네, 저희 아이는 수학을 시험을 쳐보면 객관식 문제는 잘 맞추고 또 주관식 문제도 잘 맞추긴 하는데 이제 서술형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은 잘 맞추는데 그 풀이 과정에서 약간 이제 감점 요소들이 있어서 90점 이상이긴 하나 어디서 감점이 되냐면 풀이 과정에서 감점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뭐 96점도 되고 95점도 되고 너무 억울해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제 속상해하거나 충격적인 건 뭐였냐면 서술형 문제에서 답이 틀렸어요. 답이 틀렸는데도 자기보다 그 문제의 100점이 막 높은 아이. 그러면 학교에서 요즘 학교 트렌드도 바뀐 거예요. 풀이 과정은 다 맞는 거예요. 풀이 과정에서 맞았는데 계산이 약간 실수해서 답은 틀려도 풀이 과정이 맞으면 뭐 이렇게 저희 아이처럼 답은 맞는데 풀이 과정에서 조금 미숙한 아이보다 답은 틀렸지만 풀이 과정이 잘 된 걸 100점이 더 높은 거에 대해서 저희 아이는 이제 보통 아이들은 답이 중요하잖아요. 답은 맞는데 풀이 과정이 좀 틀렸다고 해서 자기는 감점을 당하고 옆에 있는 친구는 풀이 과정이 답은 분명히 틀렸는데 답이 틀리면 문제가 아예 틀렸다 생각을 하는 선입견들이 많이 있는데 풀이 과정이 100점이 높게 받았고 답은 틀렸고 그랬을 때 자기보다 더 잘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술형 문제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일단 왜냐면 이제 학교에서 자기가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 점수를 못 받으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목마름 그런 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마 수학은 이제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 제가 찾고 있던 그리고 저희 아이가 어떤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딱 맞는 커리큘럼이라서 먼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이제 학교 교육의 트렌드도 많이 변하고 있어서 서술형 문제뿐만 아니라 발표 수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중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혼자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뿐만 아니라 팀으로 짜서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발표하는 그런 수업을 수행평가를 통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이는 팀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하지 않고 또 그 부분에 혼자서는 잘할 수 있지만 자기가 같이 토론을 하고 나서 발표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마 수학은 자기가 공부한 것에 대해서 발표를 늘 하니까 정말 이 발표를 계속 연습하다 보면 중고등학교 가서 수행평가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발표한다는 것은 내가 개념을 알기 위해서 쓰는 거고 내가 개념을 알아야지만 발표가 가능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외워서 좀 하는데 외워서 발표를 하면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쓰기를 반복함으로써 이제 쓰다 보면 내가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든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발표하는 영상을 들어보면 알고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 알고 발표한다는 것은 개념을 이제 확실히 알았다는 뜻이거든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쓰기와 발표하기가 정말 중요한데 그 훈련을 하마 수학에서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영상을 받았을 때는 아이가 얼굴이 굳어져 있더라고요. 긴장해 있고 또 말도 조금 더듬기도 하고 매끄럽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이 긴장해 있는 걸 봤고 외우듯이 이게 거의 외웠겠죠. 외우듯이 하는 모습을 봤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할수록 완전히 조금 이제 얼굴도 좀 표정도 많이 이렇게 좀 편해졌고 그리고 발표하는 내용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해해서 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할 때마다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학부모로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기도 해보니 그냥 쓰지 않고 머릿속에서 그냥 풀 때와 그리고 조리 있게 쓰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제 무작위로 이렇게 쓰는 풀이 과정을 쓸 때와 이제 포고 방식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쓸 때 뭔가 자기가 보기에도 좋고 또 뭔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답이 나왔을 때 처음에는 쓰는 걸 너무 스트레스 받아 했지만 이제 하면 할수록 자기의 방식과 정말 하마수학의 포고 방식의 차이점을 느끼는 것 같았고, 그걸 느끼다 보니 오히려 이제는 어떤 문제를 접하면 그 순서대로 쓰는 게 이제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정답을 유추해내는 그런 과정이 자기는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건 잘하는데 그 문장이 긴 거, 문장이 심화 문제 중에서 문장이 한 4-5줄 되는, 5-6줄 되는 그런 긴 문장의 문제를 처음에 접했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어떻게 풀이 과정을 어떻게 이렇게 해 나가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했었거든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대로 이제 끊어 읽고, 그다음에 이제 뽑아내고, 그다음에 불러와서 이제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처음에는 그 문제를 못 풀겠는데 그 방식대로 해보니 어떻게 하는지 알겠고 엄마 풀 수 있었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즘 엄마 입장에서는 뭐 티처스의 뭐 영어나 수학의 일타 강사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굉장히 맹목적으로 듣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 유형의 문제만 많이 풀면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초반에는 처음에 저학년 때는 여러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우리 아이가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 유형의 문제를 풀다 보면은 문제점이 그 일타 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또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또 못 풀고 그걸 또 연습하고, 또 지금 이제 대입 수능에 문제가 이제 킬러 문제가 안 나온다고 해서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뭐 준킬러 문제에서 유형별로 나오는 것이 아닌 정말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만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낼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도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 그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 있는 그런 수학의 공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유형을 풀기만 해서 또 유형이 바뀌면 틀리는 그런 공부가 아닌 근본적인 개념 공부를 해서 그것을 내꺼화하는 그런 공부를 시키시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적극 권장하고 싶어요.